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을 맞아요. 그죠? 예. 옛날로 따지면 신정구정인데, 뭐 인사는 자주 하면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오늘이 2017년 2월 4일이죠. 예, 오늘이 입춘입니다. 예, 입춘 대길. 예, 입춘하고 대길하십시오. 예. 봄이 오니까 이제 큰 아주 길한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입춘 대길이라 그러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도 희한하게 이 절기라는 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보면 이게 아직 오늘 저녁부터 서울 지역에도 눈이 약간 또 날리고 한다는데 무슨 봄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입춘이 지나고 나면 좀 있으면 진짜 바람이 틀려지면서 봄이 와요. 그리고 또 입동이 되면은 그죠. 아직 겨울인가 했는데 진짜 좀 있으면 바람이 차지면서 확실히 겨울인 걸 느껴요. 이 우리 조상들의 절기라는 게 참 놀라울 뿐인데 입춘이면 추워지는 것보다는 따뜻해지는 거죠. 그죠? 예, 추워지는 것보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 글쎄요. 따뜻하죠. 예, 따뜻한 사람들도 있고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글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따뜻하다 그래서 계속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간이 춥다 그래서 계속 추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느 순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맨 처음에는 진짜 좋은가 하다가 아닐 때도 있고요. 글쎄요, 이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내 주식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한 마음 가질 거 없습니다. 항상 급한 마음 가지면 급한 마음 가진 사람이 집니다. 예.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예. 전에도 특히 다음이었죠. 카카오. 예. 1년, 2년 정도 진짜 아닌 종목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엄청난 상승을 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가 일 때도 있고 처음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절대 자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어떤 종목군을 잡았는데 되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또 힘든 시련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시장은 좋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다가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겸허하게 항상 공부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전화 통화된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1분 아시죠? 상품권 요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어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래요. 전화번호 02786-1021-023. 저번 주엔 방송이 없었죠. 저저번 주였죠. 끝번호 8390님, 588 하나님, 그리고 3184님 세 분이 당첨돼서 오늘의 상품권이 집으로 아마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전화 저하고 통화하시고요. 무료 문자도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무료 문자도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부산에 사는 이희복입니다. 이희복님, 연세가? 네. 네, 6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은
조금 됐어요. 한 아, 그래요? 3, 좀 4년. 되셨구나. 네. 아, 이거 희봉님은 아주 오늘 첫 전화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딱 복이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장님. 그래요, 희봉님. 희봉님, 네. 저번 주에 설 연이었어요. 뭐 하셨어요? 설 연휴 사이들이 다 애들하고 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정신이 없으셨구나. 네네. 그래요. 그래도 좀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이고 이렇게 좀 다복하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도 좀 그래도 즐겁지 않아요? 정신 없더라도? 즐거웠어요. 많이 많이. 그죠? 마음도 뭉클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명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다들 바쁘니까 명절 때 아니면 그런 거 핑계로라도 모이지 않으면 언제 모여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명절 챙기는 게 옛날 같지들이 않아서 그죠? 예. 하여튼 좀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명절 하면 굉장히 컸는데. 그래요. 우리 희봉님 저번 주에 저희 방송이 쉬어서 좋으셨죠? 네. 아니에요. 반장님 부산에 한번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부산에 한번 가요? 그래, 한번 갈게요. 조만간에. 네. 그래요, 희봉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 투어 99,800원. 잠시만요. 얼마요? 99,800원이요. 예, 비중은요? 30%예요. 예, CJ CGV 예, 11만 5천 원. 예, 30%예요. 예. 네. 두 개요? 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네. 하나투어하고 CJ CGV를 갖고 계시네. 오. 많이 바닥 칠 때 팔려고 하다가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어요. 아. 그렇지만 조금 바닥 치는 걸 보고 샀다 그런 거니까 하나투어사를 그렇게 하셨구나. 한참 올라갈 때. 하나투어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5만 원 거의 가까이 6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팔으려고 했는데 안 팔기 잘했죠. 손해 보고 견뎠어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주식은 꼭 팔아야 될 때가 있고 힘드는데 안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솔직히 방송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정답을 말하면 그 사람은 신이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내 생각을 얘기하느냐, 그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했을 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전 항상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걱정돼서 하는 말이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맞았다 그래서 제가 전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네. 말 안 해요.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틀릴 때 예를 들어서 맞을 때만 보면 이 반장은 기가 막힌 쪽집게 같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쪽집게 아니에요.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틀릴 때만 저를 보고 판단을 하면 저는 뭐예요? 맨날 틀리기만 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럼 맨날 형편없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 희봉님도 전화를 주셨겠지만 그 많은 시청자들이 저희 방송을 그렇게 지금까지 좋아해 주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아니요. 네. 무슨 소리냐면 주식이라는 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얼마나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가져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희한테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일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없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아빠가 맨날 화내는 모습만 편집해서 맨날 그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봐. 그러면 그 아빠는 어때요? 천하의 폭군같이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아빠는 매일 집에서 막 웃고 이럴 때만 보여줘. 그러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아빠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화내는 것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떨 때 예를 들어서 혼내야 될 때 혼내는 모습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좋은 칭찬을 해줄 때도 그 아빠의 모습이고. 그죠? 근데 어느 한 측면만으로 본다면 그 아빠는 완전 폭군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운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될 때, 와, 나는 잘 될 때만으로 막 이 주식시장을 본다면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돈 벌 때만을 생각한다면 주식시장만큼 쉬운 시장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근데 그건 한없이 깨질 때만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만큼 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없어요. 안 그럴까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요. 지금 아유 내가 얼마까지 막 6만 원까지 빠졌는데 팔라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6만 원까지 빠질 때는 이 주식이 어땠어요? 한도 끝도 없이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았죠. 더 빠질 것만 같았죠. 하나투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빠졌나요? 아니 이제 조금 혹시 올라오죠? 네. 제가 왜 그 말을 그렇게 한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은 그래요. 어떤 한 측면만을 자꾸 보시게 돼요. 그래서 빠지게 될 때는, 주식시장이 빠지게 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고 그 종목이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 그럴 때는 그거를 견뎌내셔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하나투어 빠질 때는 왜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이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그 관련주라서 사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네. 네. 일단은 맞아요. 제가 하나투어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투어를 계기로 증권사 레포트들에 대해서 좀 바뀌기로 한 게 생긴 건 아시죠? 네. 아, 그때 제가 예. 그런데 솔직히 좀 그런 모습도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투어의 그런 모습은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뭐냐면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도 할 수 있고 좋게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꼭 자기네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회사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네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전 그건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 이 회사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봤어요. 그런데 일단 주가는 그러고 나서 계속 오르질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투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게 보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예.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투어가 더 이상 나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말을 전에도 방송에서 가끔 했어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지 않으면 거기가 뭐라 그래요? 바닥이라 그러는 말 제가 혹시 하는 말 자꾸 들으셨나요? 예. 네,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지 않으면 거기가 바닥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투어라는 회사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고 있나요? 악재가 악재로 통하고 있질 않나요? 지금은 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지 않으면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요. 바닥이라 그랬죠. 네. 바닥이 꼭 이제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떨어질 건 더 이상 없다는 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가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악재가 악재로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서 하나투어에 대해서 야 이제 이 회사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겁먹을 필요는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없다는 소리죠.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요번에 설 연휴 길었는데 설 연휴 때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솔직히 주가가 쭉쭉쭉 땡겨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안 올라간 거 보면 이 회사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희봉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매우 좀 긍정적이에요, 모든 게. 여기서 손해는 많이 봤는데 또 앞으로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다른데 어디서든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저는 가끔 저 혼자 공상과학 소설을 써요. 그냥 SF 소설을 저 혼자 써요. 그런데 그런 게 은근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물론 많죠. 근데 저는 혼자 하나투어에 대해서 공상과학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뭐를 써봤나 하면 만약에 하나투어가 가장 작년에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사드 때문일까요? 사드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였나 하면 저는 작년에 하나투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면세점이요? 예, 맞아요. 면세점이라고 봐요. 면세점. 그런데 하나투어가 면세점 때문에 솔직히 작년에 주가가 계속 못 갔거든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이거 if예요, if. 만에 하나 면세점이 별로 지금 사드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경쟁도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하나투어가 면세점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조금 낮이겠죠? 적자가 안 나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낮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가를 하나투어가 실은 가장 못 간 이유가 면세점 때문이잖아요. 면세점이 마이너스 계속 네. 잡아먹어서잖아. 네. 잘 되는데 그 여행업은 되게 잘 되잖아요. 하나투어 나름대로. 네. 네. 그런데 하나투어가 만약에 면세권을 만약에 다른 사업자한테 넘긴다면 저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뭐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투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나투어가 이 바다권을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혼자 가져봤어요. 그럼 혹시 면세점이 그렇게 다른 데로 넘긴다는 그런 낌새가 조금은 보이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저 네. 혼자 이렇게 한번 소설을 생각은- 써봐요. 왜냐면, 네. 주식이 보통 그럴 때 보면은 어떤 네. 하나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누르는 중요한 요인이 있잖아? 근데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안 통하는 그런 바닥일 때, 그럼 주가가 네. 뭘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막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장 이렇게 이 하나투어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돌을 빼주면 어느 정도 주가들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투어는 예를 들어서 가장 누르는 게 뭐냐? 면세점이거든. 그죠? 네. 그러면 네.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면세점이 잘 될 확률은 거의 없잖아, 지금. 그죠? 네, 그러면은 면세점이라는 그 어떤 올가미를 벗어 제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요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혼자. 그러면 면세점 사업권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잖아, 팔아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는 가는데 바람이겠네. 희망사항이겠네. 아, 그렇죠. 아유, 우리가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다 그게 진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반장님은 하도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럴 가망성이 혹시 있나 이런 기대가. 근데 저는 솔직히 가망성 없다고도 안 봐요. 아, 왜냐하면 제가 아. 알기로 법적으로는 면세점 사업권을 재작년에 받았잖아요. 그거를 네. 딴 사업자한테 넘겨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거든? 근데 네. 면세점 사업권을 넘겨도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투어 제가 오너라면 나는 그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나빠질 만한 요인은 없으니까 좋아질 만한 요인이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네, 관광업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하나투어의 본래 그 관광산업은 어느 정도 잘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더 논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얘를 짓누른 게 면세점인데 면세점이 마이너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게 있을까?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 들어온다는 건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지금 이거 현재로는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그러니 네. 한번 우리가 따지고 보자는 거야. 중과 가격이 다시 옛날같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서 면세점이 잘 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면세점 사업권을 차라리 딴 사람한테 파는 게 쉽겠어요? 파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주가는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네. 제가 또 하나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12월부터 지금 이 하나투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 12월부터 여기 하나투어에 대해서 계속 물량을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얘네도 봤을 때 이게 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야, 하나투어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다 빠졌고 더 이상 악재가 악재로 통하지 않는 바닥이고 그럼 이제 나빠질 일은 없으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일들만 있겠네? 어떤 그런 관점을 얘네도 보는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다가 진짜 제가 말했던 대로 면세점 사업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 그럼 어이구 이게 웬 횡재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왜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쓴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들이 12월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모아 들어간다는 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가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네. 몰라요. 근데 보통 얘네들이 이럴 때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면세점 사업권을 딱 하고 팔았어. 그러면 이거 이 반장 미리 한 거 아니야? 제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까마귀 놀자 배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전 이런 항상 네. 소설을 써봐요. 소설을.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더 이상 이럴 때는 소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주가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럴 때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혼자 어떤 그런 의문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투어가 가장 지금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면세점 사업권을 넘기는 게 아니겠냐라는 저 혼자의 생각에 도달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냐 이렇게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상법상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액션을 취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저 혼자의 어떤 스토리에 도달을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너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저는 뭐 생각은 못 해봤겠지만 일단은 홀딩하고 한번 가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떻게 좀 궁금증이 그래도 좀 풀리세요?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어요? 네, 그래요. 이거 꼭 한번 반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죠? 어디 가서 이런 황당한 얘기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차트 얘기하지. 근데 황당한 얘기가 때로는 진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예요? 11만 5천 원, 5천 11만 5천 원이죠. 예, 11만 5천 원에 30%인데 이것도 일단은 지금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지금 실은 여기가 보시다시피 큰 저항권이에요. 그죠? 예, 저항권인 거 네. 보이시죠? 얘가 저항권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항권이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 현재가가 지금 8만 원 근처잖아요. 7만 9,200원. 그죠? 그럼 곧 있으면 잘못하면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떨어질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요? 예, 만약에 여기 저항권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매도를 해주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일단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뭐 꼭 대형주는 아닌데 대형주가 뼈무게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뼈무게하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보시죠. 반장님 거기가 저항대가 얼마인가요? 이게 한 8만 5천에서 9만 원이에요. 8만 5천에서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 저항대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고 나서 거기를 의외로 그냥 약간 조정 가지고는 어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연히 약간 조정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저항에서 맞고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뭐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저 혼자 소설 쓴 거 한번 얘기 봤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건강하시고요.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디서 하는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워낙 말씀드릴 게 워낙 다음 주가 창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창원이 갑자기 기차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창원을 가려면 지금 좀 어떤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 마포 사회복지회관으로 오후 2시부터 마포 사회복지회관 아시죠? 6층 회의실에서 다음 주 2시에 갑자기 편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창원은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창원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하여튼 뭐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마포입니다. 2시입니다. 예. 전화 02786-101023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13-3366-8288 많이 주세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6, 7개월 전에 통화한 김동현입니다. 대구. 언제 하셨다고요?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셨어요. 대구의 성함이? 예. 누구요? 김동영입니다. 김덕용님. 아이고, 그래요. 우리 덕용님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고요. 예, 수익이 좀 많이 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댁내 두루 평안하셨고요. 예. 그래요. 덕용님, 그때 저하고 어떤 주식 상담하셨어요? 우리 은행, 민영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공자유나 예보나, 이행자이나 그걸 잘 참고했는지 몰라도, 좌우간 시장에 인심을 잘 대변해가지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민영화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우리 덕용님 어떤 주식 갖고 오늘은 상담하십니까? 우리 은행, 65%. 매수가? 예, 1,200원. 예. 11만 주 됩니다. 1,200원. 예. 그 다음, 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다코 3,150원. 예. 10% 됩니다. 10%요. 예. 예. 그때 우리은행, 얼핏, 생각나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도 그 시장의 인심을 잘 대변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참고가 됐는지, 이번에 3일체가 내가 잘 인정한 과정주주로, 된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보다 저도 우리은행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우리은행 솔직히 말해서 정부 그 예금보험공사였죠. 예, 거기서 그래도 좀 욕심을 많이 버린 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했던 11,800원에 팔아가지고 좀 싸게 내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 부분은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량을 다 넘기려 그러면 누가 사가겠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물량을 다 그냥 이 물량 한꺼번에 다 가져가. 그러면 그걸 누가 사가요? 안 사가지. 그런데 진짜 요번에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나눠서 팔고 지금 아직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합리적으로 도출을 하려고 해야지 시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대학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우리 교수님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왜 M&A 시장이 발달 안 하는지 아냐. M&A,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인수합병. 예, 외국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인수합병 시장이 발달 안 한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말씀해 주신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안 그랬냐면 안 됐냐면 아주 쉬워요. 내가 먹을 때는 좋은 떡 먹고 싶고 쉽게 말해서 내 떡이 좋으면 남의 떡도 좋고 남의 떡이 좋으면 내 떡도 좋고 서로 이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먹기 싫은 거 내놔. 그리고 사가래. 그리고 나는 쟤한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갖고 올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내가 내 거 내놓으려 그럴 때는 제일 안 좋은 거 내놓으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갖고 올 때는 제일 좋은 거 갖고 올라 그래.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렇습니다. 딜이 안 되지.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먹기 좋은 떡 내놓고 대신 내가 쟤한테서 진짜 먹고 싶은 떡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딜이 활발하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인수합병 시장이 발달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금보험사가 우리은행 팔 때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바로 돌려 말했던 게 그거야. 아니, 돈은 많이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떡 먹고 싶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조건으로 팔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량 다 가져가래. 그리고 되게 비싸게 받으려 그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누가 사가냐고. 아무도 안 사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예금보험사가 욕심버리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눠서 쪼개서 팔게. 이러고 이제 속된 말해서 내가 먹기 좋은 떡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사갈래? 이러니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번에 이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이 우리은행 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른 우리나라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간 쪽에서도 저는 큰 사례로 이제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좋은 떡은 남한테도 먹기 좋은 떡이고 내가 먹기 안 좋은 떡은 남한테도 먹기 안 좋은 떡이야. 나는 먹기 안 좋은 떡이면서 남한테는 비싸게 팔라 그러면 절대 안 팔려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래야 공적 자금 회수가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이제 대서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분이 조금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는 우리은행의 어떤 그 지분 매각에 의한 우리은행의 어떤 그 지분 매각에 의한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지주사 전환은 어떻습니까? 지주사 전환, 네. 지금 뭐 요번에 우리은행장 되신 분이 지주사 전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지주사 전환은 해요. 아니 당연하지.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예. 다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은행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 완전한 지주사는 전환 하려고 그 대세예요. 그러니까 얘네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워낙이 우리은행을 이 지분을 넘기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됐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더 반영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반영되긴 쉽지 않겠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의료은행은. 예. 근데 현재 30% 이익인데 16,500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매각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죠? 그런데 예. 우리 금융지주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보시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신규 상장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봤을 때 신규 상장 하고 나서 여기 보세요. 신규 상장 시작되고 나서 빠지면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패턴이에요, 현재. 근데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게 올라오겠니? 야,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와. 올라오겠니? 그죠?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죄송합니다. 주식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봐요. 신규 상장한 가격. 다시 보세요. 신규 상장한 가격의 저가, 종가 보세요. 신규 상장한 가격의 종가로 결국 어떤 이유를 달고라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봅니다. 접근해가지고. 예.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오잖아요. 예.
신규 상승 패턴이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규 상승 패턴 이럴 때는 야 이게 올라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올라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올라와 아니요 맞아요 그때는 저 웃기는 소리 하는 놈 같이 보여요 아니 안 올라오는데 웃기는 손 우리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맞아요 저 웃기는 소리 하는 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빨리 돼서 이게 빨리 올라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우리은행 패턴 같이 시간이 더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이나 15년 12월이나 2016년 1월에 본 사람은 맞죠? 저 웃기는 얘기 하는 놈 맞죠? 무슨 신규 상승 패턴이 얼어 죽을. 맞죠? 올라오는 모습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웃기는 소리 하는 놈 맞아요. 근데 저는 신규 상승 패턴 제 생각을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규 상승 패턴 기다리면 올라온다니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신규 상승 패턴상 얘는 이제 좀 있으면 저항을 맞는데 가격이 맞아요. 좀 있으면 저항을 맞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맞고 다시 흐지부지하거나 이제 거기서 좋은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가 봐야 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비중이 6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65%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는 절반, 2분의 1, 절반은 뚝 끊어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절반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곧 저항이 나올 거거든요. 좀 있으면. 왜냐하면 신규 상승 패턴상 여기 그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패턴의 저가, 그러니까 저가. 이 종가 특히 이 종가 부분, 이 가격 부분에서 얘는 보통 저항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 좀 있으면.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지켜보자.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코다코인데 코다코 3,150원 10%인데요. 3,150원 1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만 잘 지키면 지지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코다코 같은 경우에 2,900원에서 2,800원 정도 2,800원을 제가 드릴게요. 요 2,800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깨지면요. 얘는 일단은 손절을 하세요.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얘는 3,500원 선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주세요. 그 정도 이익 내고. 아시겠죠? 이거는 좀 작게 가져갈게요.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우리 동영님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또 전화 한번 또 주세요. 몇 개월 뒤에. 주님도 복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다음 주에 창원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방송 끝나고 갈 수 있는 차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갑자기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창원을 급하게 취소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가 늘 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강남 그게 연기가 됐잖아요. 특검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서울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 마포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니까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창원도 빨리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던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예.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이에요. 서울의 성함이 엄민정. 엄민정님.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정님 연세가? 예, 한 55세요. 네, 주식 경력은? 경력이랄 것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민정님. 민정님. 민정님 올해 저번 주 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설레 시댁에 갔다 왔어요. 시계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요. 요번 올해 설 명절 때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좀 바라는 거. 항상 건강하고, 건강. 예, 그리고 두루두루 모든 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와, 두루두루. 그러니까 항상 예.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올해 어떻게 뭐 비셨어요? 뭐 생각하셨어요? 그럼 거의 다가 다 10중 8구는 건강인 거 보면 그죠? 예, 건강이 있어야 모든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건강하시죠? 네. 아, 그래요. 건강이 최고죠. 그래요. 우리 민정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요. 아시아나고 매스가 얼마요? 4,450원에 20%요. 4,450원에 20%. 예. 예, 제일시연 시스템. 제일 시스템이요. 예, 6,510원에 20%. 예. 그 다음에 팜스토리. 팜스토리요. 예, 팜스토리 1,510원에 20%. 10원에 20%요. 예. 예, 해태 제거. 예. 22,940원에 20%요. 50원 정도 되네. 20%. 예. 예, 예. 아, 이렇게 갖고 계세요? 네. 아시아나 제일 시스템 팜스토리 혜태제과. 혜태제가 아시아나 항공. 오, 이런 주식들을 갖고 계시네. 혜태제가 계속 잠자요. 예. 제일 골치 아프시겠는데. 아, 그래도 크라운 제가는 갖고 있다가, 그래도 조금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혜태 제가는 어떻게 꼼짝을 안 해요. 그렇죠. 꼼짝을 안 하죠. 예. 이거 지금 제가 좀 전에 앞에 분 상담했던 거 보면은 좀 답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 혜태제가 왜 꼼짝을 안 할까요? 글쎄요. 왜 꼼짝을 안 할까? 일단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더 큰, 제가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혜태제가는 음식료예요? 아니에요? 음식료죠, 당연히. 네. 그죠? 음식료는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음식료 업종이 못 가요.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음식료 업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그림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보는 게 실은 음식료 업종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올해 주식시장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봐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혜태제가를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냥 본전만 오면 빨리 매도하고 그런데- 싶어요. 지겨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전만 네. 오면 네. 근데 솔직히 기다리면 본전은 와요. 시간이 뭐 와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데 본전은 와요.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좋게 보면은 이거를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시장을 지금 안 좋게 보셨잖아. 예. 그럼 가져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건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이거 가져갈 거냐 말 거냐. 혜태제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음식료 업종은요.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웬만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실 거야 누가. 야 이거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 맞아요. 근데 음식료 업종이라는 거는 워낙 안정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히트 상품이 나오면은 갑자기 쭉 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 그런 히트 상품이 음식료 업종은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히트 상품이 웬만해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그런데 일단은 안 좋게 보시니까 이거 워낙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좋게 보세요. 아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변수가 맞는데 저는 올해부터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예, 저는 한 몇 년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혜태제가가 안 올라도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뒤에 보면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전 시장이 다 되게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해가지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몇 년 동안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제발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혜태제가가 저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떡하지? 근데 근데 저도 매수가만 오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신규 상장에서 맨 처음에 좋은 패턴이었는데 보세요. 이게 신규 상장에서 맨 처음에 신규 상장 되면서 좋은 패턴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갭을 두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갭은 하락으로 메꾼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근데 갭을 하락으로 메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이제 여기 어디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작년 9월이나 이쯤 어디서. 그런데 돌려 세우는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아예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버리죠. 이러면 이러다가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솔직히 아니 반장님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패턴은 맞아요. 아직까지 좋은 패턴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번쯤 이제 움찔움찔 했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인트들을 다 놓쳤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버리면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만에 하나 기다리고 있으면은 워낙은 보통 22,900원, 23,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반등해도 실은 그 가격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 깨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격. 이 가격이 얼마냐?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8,000원? 17,000원, 18,000원 정도 되시죠? 이 점. 이 18,000원, 17,500원,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18,000원, 17,500원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완전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쭉 하고 지압으로 내려가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장할 때요, 이걸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미련이 있어 들어갔다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미련이에요, 미련. 예, 예. 왜냐하면 좋았던 로맨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혜태제가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규 상장하고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냥 좋은 로맨스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시게 되는 거야, 또. 예. 올라. 저가다 생각하고 다시 또 들어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번 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네. 일단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짧게 보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1,51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1,410원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좀 한번 갖고 계셔 보세요. 어떤 모습, 왜냐면 1,510원 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계속 왔다리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한 번 정도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져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에 샀다 이러면 좀 문제가 틀리는데 요런 지금 가격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인데요. 마지막 아시아나항공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4,450원 매수가 요게 근처인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올 만한 흐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사서 갖고 있을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나 여러 가지를 따져도 이제 유가가 올해 저유가가 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항공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작년하고 재작년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유가가 나올 때 항공주가 오르질 못했어요. 워낙은 저유가가 나오면 항공주가 반드시 거의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중요한 흐름이 저유가에서 항공주가 오르지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의 매력이 굉장히 급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마인드로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은 이건 그냥 현금화해서 나오세요.
항공주는 지금 들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네. 제일 조심한 거는 혜태제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반장님, 저 제이씨도 있는데요. 아, 하나 더 뭐였죠? 하나 더. 아, 제이시언. 아, 제이시언. 네. 예, 제이시언.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네. 6,510원이구나, 20%에. 6,510원인데, 이거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 이것도 근처인데,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손절가를 네. 잘 지키시면 되거든요. 손절가 네. 얼마냐면, 손절가는 요 가격이에요. 대략 이게 지금 5,000원이요, 5,500원. 5,500원 근처가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5,500원 근처 위에서 얘가 하나의 마디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모습을. 근데 5,500원을 깨면은 얘가 이제 이 공간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손절가와 5,550원만 잘 5,500원 정도 고기만 잘 지키시면은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지키세요. 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종목 그리고 상담에 반장님. 네. 제가요, 지난번에 상담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장님 덕분에 SKC하고 저희 한국화장품 제조하고 수입 많이 보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슈프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저희는 생방송 시간을 받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화 편하게 저하고 그냥 잡담하듯이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방송인데 어떡하지?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이제 또 기침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약 기운이 떨어졌구나.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안 해야지. 예,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장충동에 사는 박병구입니다. 박병호님. 박병구, 아, 박병구님 연세가 59요. 주식 경력은 20년 좀 넘었습니다. 20년. 아, 그래요. 거기 장충동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때 한번 통화했어요. 6월달인가 7월달에. 아, 반장님이랑. 그러셨구나. 아, 장충동 족발 맞아. 네, 족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사신 지는 한 20년, 30년 되셨어요? 저 50년 됐어요. 50년? 와. 왜냐면 장충동이 그 장충체육관이 진짜 옛날에 예. 그 레슬링 예, 네. 그때 미어 터졌잖아요. 거기 일때 그죠? 그쵸. 그때 당시에 저도 대단했죠. 예. 김일 선수 할 때 막 그때는 예. 거기 앞에 장사진 치고 그죠? 예. 저희 어렸을 때 그 레슬링 중계 보는 게 하나의 낙이었는데 그죠? 예, 그때 유명한 선수들 김일 그죠? 그리고 청기덕. 천규덕 예, 아시는구나. 그 여관부 이거 그죠? 예, 여건부. 다 기억나네. 그래요. 예, 대단하시다. 우리 박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 현대통신 현대통신 매수가 얼마예요? 7,900원 50%. 어유 맞네. 예. 예. 그다음에 이구산업 이구산업, 이구동성 예, 매수가 얼마예요? 2,900원 네, 비중. 30%. 네. 그다음에 제우스 제우스 14,000원 예. 20%. 14,000원에 20%. 20%요. 네, 현대통신 제일 많네. 예, 요번에 1월 달에 좀 매입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어디 하나씩 볼게요. 현대통신 50%. 7,900원. 아, 이 매수가 근처네. 그리고 이구산업이 2,900원. 이것도 매수가 근처. 이거 다 요번에 사셨어요? 예, 현대통신이나 이구산업은 요번에 샀고요. 제우스는 저번에 사셔서 좀 드시고 계시고. 예, 지금 그래요. 한 6개월, 50%. 7개월 기다리니까는 수익이 나네. 그때 상담했을 때
예. 1월 달에 예. 변화가 있을 거다 하고 저기 반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죠. 맞아.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죠. 이런 걸 네.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아유, 제가 뭘 알겠어요. 제우스, 고맙게 근데.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리스 신화를 갖고 계시네. 야, 제우스. 그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아유. 제우스, 갑자기 생각나. 제우스 동생이 누구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제우스 동생이? 포세이돈, 맞죠? 아, 포세이돈.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 아, 맞지.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 포세이돈하고 하데스. 그래. 네. 일단은 현대통신 50%. 어유 많아요. 현대통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접근하게 된 게 음. 아무래도 저기 사물인터넷 개통이고 네. 올 6월 안으로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올해 안으로? 예. 음. 그 생각이랑 그래도 수익 저기 아무래도 그 회사가 좀 튼튼하고 제 생각에는 튼튼하고 좀 수익 좀 내고 그러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접근하게 됐어요. 저도 솔직히 현대통신은 좀 저도 이 회사의 행보가 궁금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현대통신이 뭐 하는 회사예요, 주로? 제가 아는 거는 사물인터넷 개통 그쪽 말지 더 이상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뭐냐면은, 그냥 현대통신하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거의 상관없어요. 홈 네트워크 있잖아요. 홈 네트워크 예, 예. 무슨 이거, 우리 집에서 뭐 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그거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 장비가 깔리려면은 뭐 신규 건설 주택도 많이 되면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죠? 예. 예. 그런 쪽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사물인터넷. 왜냐면 요즘 홈 네트워크가 보면은 이제 요즘 뭐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어때요? 전부 사물인터넷화 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보통 몇 시에 들어온다 그럼 알아가지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엔 난방을 지가 알아서 해주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주인의 성향을 생각하잖아요. 요즘 사물인터넷은 특히 인공지능이잖아요, 점점. 예.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인님의 생체 지금 현재 리듬이 이런 리듬이라서, 오늘은 몇 시 정도에 들어오실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잔잔한 음악을 깔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지가 알아서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고 막 들어가면. 예. 막 이런 게 이제 홈 네트워크예요, 다. 사물인터넷.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 가지고 이 상승이 있는 거야. 어떻게요? 과거에 2014년도에 이 상승이 예. 이 상승이 상승? 성이이고 이름이 상승이 아니라 요 상승 요 2014년의 상승이 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2014년하고 15년 예. 그때 IoT 사물인터넷이 엄청 떴죠. 왜 그런지 예. 기억나세요? 예. 그때 CES라 그러죠. 예. CS. 그 미국에서 그 CES가 열릴 때 그때 가장 큰 화두가 사물인터넷이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 2015년도 CES에서 가장 큰 이슈가 그 CES에서 사물인터넷이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관련들이 그때 전후로 관심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전후로 주가가 쭉 하고 땡겨 올렸던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주가가 쭉 땡겨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는 어때요? 내려왔죠. 조정이에요. 계속 예.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새로운 이슈를 못 받고 있다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지금 잘 지켜본 이유가 지금 이 회사가 그런데도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옆으로 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 대충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박 그래도 선생님. 저 회사가 순익이 있고 맞아요. 예. 회사가 순이익이 안정적이에요. 예. 실은
현대통신 같은 회사 이름만 딱 보면은 야, 이 회사 이거 실적이 이거 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들어가서 볼게요. 실적을 들어가서 현대통신 보면요, 실적이 어떠냐면 보세요. 적자가 거의 최근 2개년도 보시면 적자가 어때요? 나요, 안 나요? 안 났어요. 네, 거의 안 나죠. 솔직히 이 정도 매출, 뭐, 매 분기 매출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매 분기 매출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적자가 한 번쯤은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영업 적자가. 그런데 보세요. 꾸준하게 딱 그만큼의 흑자 계속. 이거 회사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회사 되게 튼튼한 거예요. 실은 이 정도면. 예. 매 분기 200억 정도의 매출이면은요, 적자 한두 번 내도, 영업적자 한두 번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매 분기 다시 보시면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영업흑자 꼬박꼬박.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볼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를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봉으로 보면 이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 초에 CES에서 사물인터넷이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때 그게 이슈화돼서 드디어 성장의 열쇠를 한번 보여준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옆으로 흐르고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주봉상 잘 보셔야 됩니다. 주봉상 잘 보시면 전에는 튼튼하다는 것 때문에 요 정도 주가 흐름에서 지탱하고 있다가 하나의 어떤 이슈로 성장 이슈가 이 사물인터넷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주가를 끌어올려줬어. 그리고 요번에 다시 지금 횡보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 횡보는 어때요? 구간이 여기야. 사물인터넷으로 끌어올리기 전에 횡보 구간과 사물인터넷이란 이슈가 한번 불고 나서 한번 쭉 올리고 나서 그 다음 횡보하는 구간과 그 두 구간이 같아요, 틀려요? 거의 좀 비슷하죠. 지금 틀리죠. 이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때 횡보 구간은 여기고 지금 횡보 구간은 기간. 예, 지금 네, 가격대가 틀려져 있잖아. 횡보 구간의 가격대.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옛날에 이 가격대였던 애가 지금은 이제 이 가격대로 이만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의 가격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노는 물이 틀려졌다는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노는 물이 틀려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거를 지금 계속 저도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 왜? 사물인터넷은 앞으로 계속 우리 생활 속에 더 들어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언제든지 이슈화 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슈화가 되면은 얘는 노는 물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화가 한 번만 이제 또 언제든지 되면은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요거 7,900원에 50%인데 솔직히 근데 비중이 아직 50%는 좀 너무 많아요. 예. 왜냐면 아직 언제 이슈화되고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비중이 50%인데요. 이 비중만 조절해 줬으면 좋겠어. 예. 비중만 지금 현재는 20% 정도만 들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큰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얘가 드디어 어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기 1월 달에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이 정도 흐름 가지고는 아니고 지금 예. 주봉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예. 주봉상으로 이 흐름이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00원 이상은 돌파를 해야겠죠. 10,000원 이상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누가 봐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이 시기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구나라는 게 보일 때 예. 그때 비중을 차라리 늘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한 20%만 싣고 있다가 그때 비중을 더 늘리시는 쪽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예 속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종목이 예, 이구산업이었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 2,900원, 현재 딱 매수가 근처 30%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만 요거는 2,400원 드릴게요. 여기. 2,400원. 예, 2,400원 깨면은 일단은 손절을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고 올라가다가 밀리는 거라서 요 정도 가격에서는 일단은 한 번 정도 깨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왜냐면 그래야 매물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00원 정도는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제우스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될까요? 제우스? 네. 지난번에 제가 80%까지 갖고 있다가 예. 그거를 60%를 18,000원대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우스가 솔직히 되게 찝찝한 게 하나 있어. 딱. 아, 그러세요? 뭔가 하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걸 조심하셔야 돼. 지금 확대하고 있죠? 요 갭을 100% 메꿀 거예요. 아니, 95%. 여기 지금 다시 보이세요? 네, 예. 제우스가 요번에 1월 달에 올라갈 때 이 갭 있죠? 예, 예. 요 갭을 아마 메꿀 거예요, 하락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하락으로 이 갭을 메꿔요. 예, 예. 보통이. 그래서 60% 파신 건 너무 잘했어요. 예. 그런데 욕심은 내지 마세요. 더 비중 다시 채우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10중 8구 저게 메꿀 거예요, 하락으로. 예. 요 갭. 그럼 요 갭 메꿀 거기 때문에 15,000원대거든요, 조 갭이. 예. 그럼 저 갭 메꾸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셨는데 80%에서 이럴 때 수익 뚝 내고 60% 팔고 20%만 늘고 있는 거 아주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너무 잘하셨어. 그런데 요게 채웠다가 다시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내려올 거예요. 저 갭 메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욕심 안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비중만 갖고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갖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세종고 상담해드렸고요. 그래도 어떻게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박 선생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기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예, 그래요. 제가 감기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진짜 한 2주 만에 해서 아주 목 상태가 그냥 깔끔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죠? 좀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엔 진짜 깨끗한 목 상태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마포 사회복지회관, 마포 공덕동에 있죠, 로타리.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시간 내셔서 오셔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창원은 제가 뭐 당장 지금 어떻게 하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좀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창원 분들 요번에 많이 기다리셔서 워낙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바뀐 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원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는데요. 하여튼 창원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제가 스피드 상담 하나씩 빨리빨리 해볼게요.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먼저 기아차. 예, 기아차 계속 내려가고 있죠. 특히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그렇고
대형주는 뼈무게를 한다 그랬죠. 뼈무게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뼈무게 하러 올라오고 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막 밀리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올라올 때 야 이게 진짜 상승인가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뼈무게만 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간에 현재 10% 37,000원인데요. 여기 있으면서 솔직히 10% 이 정도 가격이면 갖고 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기아차 더 밀리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밀려봤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무게 하러 올라와요. 그럼 결국 수익 내고 팔 거예요. 근데 수익을 얼마나 빨리 내고 얼마나 많이 낼 거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가 올라와봤자 뭐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아차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아직은 뭐 아무리 말해도 뭐 기아차 멕시코에 공장 있고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타격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나 자동차 주식 사야겠다. 그럼 현대차 사는 게 낫지 기아차를 뭐하러 사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 손실 볼 가격은 아니고 결국 먹고는 팔 가격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JST나 예, JST나입니다. JST나 현재 11,000원 정도 되시네. 30% 정도 되시는데 JST나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 뼈무게라는 게 없어요. 아시죠? 예, 이런 종목은 뼈무게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뼈무게가 있는데 얘는 뼈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이슈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한령 한한령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주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은 이런 종목을 30%나 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JST는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 어떤 그쪽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얘는 주가 볼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래서 이런 종목의 30%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무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비중을 확 줄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지금 이걸로 이슈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들고 있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예, 아직 기다릴 때도 아닌 것 같고 예. 다음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갖고 있죠. 예, 아직 이쪽 업종들이 지금 계속 살아있기 때문인데 얘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지금 더 살아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손절 라인. 손절 라인 25,000원, 매수가 근처니까 제가 손절 라인 드릴게요.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 요건 2만 원이 깨지면 손절해 주시고요. 만약에 2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만 원을 딱 손절가로 잡을게요. 2만 원. 예. 다음 종목. 예, CJ입니다. CJ가 저도 좀 이렇게 돌려 세울 줄 알았는데 못 돌려 세우고 너무 내려가더라고. 하여튼 어려워요, CJ.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돌려 세울 거라고 전 봤거든요, 여기 어디서. 근데 못 돌려 세우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 드렸죠. 50% 22,000원인 22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 결론적으로 22만 원 정도 매수 가격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50%까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50%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이거는 비중을 나중에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비중을 한 20%로 줄여주세요. 이거 50%까지 가져갈 만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비중을 확 대폭 줄이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 예,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인데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이거 40%. 이것도 솔직히 언제 올라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휴메딕스의 매력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뭐 이거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전 휴메딕스의 매력이 뭔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 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닥을 아직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굳이 말하자면 이거 신규 상승 패턴으로 본다면은 신규 상장 패턴 3만 원이거든요. 얘는 근데 3만 원도 깼어요. 신규 상장에서 맨 처음에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던 애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보면은 3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얘는 돌려 세웠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내려간 요거 있죠, 요게 쥐약이에요. 이걸로 이제 얘는 뭐예요?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밀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안 좋았던, 그러니까 뭐 안 좋은 패턴이 내가 맞고 좀 더 밀렸다. 걔는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금방. 예. 그런데 좋은 패턴이었던 애 있죠. 이렇게 좋은 패턴이었던 애가 그 안 좋은 패턴의 그 라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 빨리 이 가격 위로 다시 기어 나오지 않으면 얘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분 특히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봤을 때 물량 확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인바디입니다. 인바디인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실은 얘 좋은 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반장님 빠지는 건 다 같이 빠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는 애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는 거는요. 그게 언제든지 이슈화 되면 얘는 다시 금방 올라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인바디 같이 어느 정도 다 알만한 내용들이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다 됐어. 그리고 밀리는 애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슈가 확 나와야 되거든. 근데 새로운 이슈가 못 나와. 그럼 이런 애는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빠지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애는 신규 상장에서 막 빠져. 그럼 이것도 안 좋은 패턴 형편없는 거 아닌가? 근데 예를 들어서 걔가 주가에 굉장히 좋게 반영될 게 걔는 이슈화 될 게 있어. 무기가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언제든지 돌려세워요. 돌려세우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렇게 다 반영이 됐어. 그리고 새로울 게 없어. 그럼 이런 애는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종목.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은 61,500원 20%인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그렇게 지금 이슈화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라는 건 저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요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특히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찝찝해요. 그래서 얘는 이 가격 뭐 교과서적으로 해야죠. 6만 원. 6만 원이죠. 예. 5만 5천 원인가요? 예, 5만 5천 원 이 라인을 깨면은 얘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게요. 다음 종목. 예, 서울 반도체 04680.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 이제 조금 꼴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갭은 메꾸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 반도체는 항상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갭은 메꾸라고 있는데요. 지수의 갭은 99% 메꿔요. 지수의 갭은요 99%. 그런데 지수의 갭은 99% 메꾸는데 종목 갭은 한 90에서 95% 정도예요. 메꾸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5에서 10% 정도는 못 메꿀 때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이거 갭 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번번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종목은 조금만 수익 나면은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비상교육인데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16,150원 15%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흐름 좋아요. 그죠? 조정받고 다시 이게 흐름 좋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요번에는 여기가 지지선을 하지 말고요. 좀 짧게 잡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밀렸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밀렸다가 여기 오면 거의 깰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제가 14,000원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14,0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을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 주에 설 연휴라서 방송을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또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예, 올해 그리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 시장 좋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 가지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좀 좋다 그래서 계속 좋은 거 아니고 지금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잠깐 좋은 것 같아도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구간으로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더 열심히 모자른 이 반장이지만 계속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